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터키가 요즘 이 아키시 무인기를 공격기죠. 이걸 사우디아라비아에 3조 원어치나 팔게 되어서 완전히 축제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고, 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국뽕 마케팅 대단히 성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러시아가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쪽을 공습한다고 했는데 방산업체 때렸는데, 이게 튀르키예의 그 무인기와 헬리콥터 등의 엔진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튀르키예 지금 방산 스톱되게 됐습니다. 열받겠죠. 그리고 우리 한국 공군도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타우러스 스텔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죠. 이 타우러스 미사일이 드디어 우크라이나에 대량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독일 의회가 여야 할 것 없이 계속 숄츠 총리를 압박하니까 드디어 숄츠 총리가 손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이 메피스토탄 관통탄두로 러시아 지휘소를 때려 부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사이버전 대응 인력이 정원 대비해서 무려 24%나 부족하다라는 우려 기사에서부터, 러시아가 란셋 배회 탄약 자폭 드론이죠. 이 시스템이 탄두 설계 결함이 심각하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해커들이 기승을 부리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극심한 사이버전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수요 대비 무려 24% 부족한 상황인데 남의 일 같지 않아 걱정입니다. 이번 전쟁 기간 내내 생산 능력과 무기체계 자체의 신뢰성 문제로 위신이 크게 떨어진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 로스텍이 또 거짓말 잔치를 시작했습니다. 로스텍 세르게이 케메조프 최고 경영자가 2022년 한 해 동안 러시아의 군용 헬기 생산이 120% 급증해 296대를 기록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134대를 생산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어디에도 드론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과 달리, 중국에서 16kg급의 페이로드를 가진 드론을 러시아에 대량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완제품 대신 조립 키트 형태로 배송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중국 업체 측 입장인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그냥 대놓고 수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벨라루스군이 나토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수알키갭 일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국경지역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로 나토 회원국들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실시된 군사훈련이어서 나토가 감시 정찰 자산을 대폭 증강해 이상 동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최근 포병 화력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단으로 대량 운용 중인 란셋 배회 탄약 시스템이 심각한 설계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카탈로그 데이터에 나온 탄두 중량만큼의 파괴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란셋에 피격된 우크라이나 전차 가운데 복구 불가능 수준으로 파괴된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결함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어제 알려드렸던 것처럼 국정원, 심리전 부서, 그리고 국방부, 통일부 다 이제 재개한다. 왜? 북한의 4세대 전쟁이 본격화되니까 우리도 대응한다라는 건데,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불량 국가들이 미국을 비롯한 이 자유세계에 사이버전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런데 미국도 그 대응하는 전력들 당연히 구성을 하고 목표 정원이 다 있겠죠. 그런데 정원을 24%나 못 채운다는 겁니다. 왜 못 채우냐?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명예심 이런 것들로 군에 입대를 해야 되는데, 그 명예심이 이제 줄어드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경제적 이익이죠. 그래서 이 해커들이 내가 이 정도 실력되면 차라리 민간업체 이런 데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는데, 굳이 명예심도 없는 저런 곳에 가서 내가 싼 가격에 뭐하러 내가 희생하냐 라는 이런 사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한국군에서도 우리 군의 사이버 전문 인력들이 있죠. 이를테면 고려대학교에
굉장히 중요한 학과를 설치를 하고 군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사이버 국방정보학과인가 그렇습니다. 여기 학생들을 군의 사이버 전문 인력으로 공급을 하죠. 그런데 군에서 사이버 전문 인력들로 받은 이 고려대학교 출신의 장교들을 정말 전문 인력으로 써야 되는데 무슨 뭐 순환 배치다 뭐다 하면서 정말 세계에서 해커 대회 나가도 탑 실력의 이런 전문 인력들이 그냥 A4 용지 복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뭐하러 있냐 라고 생각돼서 전역을 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 한국에 있고, 여기는 아예 그런 인력이 안 들어오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 한국도 그런 인력들이 이런 식으로 홀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안 들어오겠죠. 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러시아 로스텍 헬기 만드는 군용 헬기 만드는 회사인데 작년에 군용 헬기 무려 296대를 생산해서 재작년에 134대 생산한 것보다 2배 이상 증산했다라고 주장하는데, 러시아의 그 공격 헬기가 전선에 보여야 말이죠. 이렇게 많이 생산했는데 전선에는 도대체 왜 안 보입니까? 그 말은 로스텍이 또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치는 게 좌파들의 종특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네요. 자, 중국이 키트 형태로 그러니까 러시아에 무기 공급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무기? 우리 공급 안 해. 그러면서 부품을 키트 형태로 프라모델처럼 완제품 주면 이 무기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프라모델 부품들 다 들어서 우리가 탱크다 전투기다 이럴 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품 형태로 해서 딱 준다. 그래서 지금 이 페이로드가 무려 16kg이나 되는 16kg이면迫擊포탄 2발이나 장착할 수 있죠. 이 정도 능력이 되는 드론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다 라는 소식인데, 아까 러시아도 그렇지만 중국도 우리 그런 적 없어, 우리 부품인데 왜? 라고 하는 이런 거, 또 이게 농약 살포용인데 왜? 라고 하는 거, 역시 이 좌파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자, 벨라루스군이 수알키겔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라는 건데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벨라루스와 국경을 하고 있는 나토 국가들, 서쪽으로는 폴란드, 서북쪽으로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이런 나라들을 지속적으로 자극을 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독일, 이 나토군의 관심과 전력 그리고 탐지 정찰 자산들을 우크라이나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뭐 이런 식으로 양동작전을 벨라루스가 벌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수알키 갭은 도대체 뭔지, 왜 러시아는 이 수알키 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벨라루스와 인접한 이 폴란드 그리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 나토 국가들의 전력은 서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고, 왜 폴란드는 이렇게 긴급하게 우리 한국 무기들을 대량으로 도입하는 건지 한번 분석해 드리는 시간, 심층 분석, 국방TV를 통해서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란셋 배회 탄약 자폭 드론이죠. 조그만 거. 탄두 중량이 한 5kg 되는데 이게 너무 위력이 없더라.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옆에 터져도 뚫고 들어와서 뭔가 메탈jet들을 뿜어내고 이런 먼로 로이먼 효과를 발휘하는 이 성형 자격 탄두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 라는 그런 분석들이 제기되어서 이거 설계가 잘못됐나? 그래서 2차 대전 마치고 독일 과학기술자들 잡아와서 만든 20세기의 이 소련 이 무기들은 자기들 게 아니고 독일 기술자들 잡아와서 과학자들 잡아와서 만들었으니까 좋았는데, 그 독일 과학자들 다 사라지고 난 이 21세기는 역시 이제 까보러가 됐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튀르키예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소식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른바 국뽕 마케팅의 상징과도 같은 무기들의 생산에 큰 지장을 끼친 이번 공격 때문에 튀르키예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8월 5일 대량의 순항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한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의 군수 공장은
튀르키예가 발주한 물량들을 생산하던 공장이었으며 이로 인해 튀르키예 인도를 앞둔 장비들이 대거 파괴됐다고 튀르키예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8월 8일 리포트했습니다. 튀르키예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8월 5일 공습으로 키우에서 서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도시 크멜리스키의 군수공장 몇 개가 파괴됐으며 이 중에는 튀르키예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항공 엔진 업체 모터시크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소식통들은 모터시크는 신형 공격 헬기 T-929에 들어가는 터보샤프트 엔진은 물론 바이락타르의 신형 무인 전투기 키질렐마와 아킨시,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의 앙카3 탑재용 엔진들도 생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의 바이락타르 TB2 무인 공격기를 납품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항공기용 엔진은 물론 전차용 대출력 디젤 엔진도 납품받고 있는데요. 이번 러시아의 공습으로 모터시크의 엔진 생산 설비가 파괴되면서 튀르키예 납품용 주요 항공기 엔진들의 생산이 무기한 지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튀르키예가 이 업체에 주문한 엔진은 최근 사우디에서 대량 수주한 아킨시 드론용 AL450T 터보프롭 엔진, 튀르키예 육군 4세대 공격 헬기로 당장 올해부터 양산을 시작해야 될 T-929 헬기용 TV3-117 터보샤프트 엔진, 키질렐마 무인 전투기용 AL25 터보팬 엔진으로 발주 물량만 수백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시설 파괴로 튀르키예는 자국군 납품용 항공기 생산은 물론 해외 수출 계약에도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전략시설이 아닌 공장을 공습해 굳이 적을 만들고 있는 러시아, 병법의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튀르키예가 이탈리아로부터 T-129 공격 헬기 샀었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라이센스 다 사가지고 만들었는데 너무 작죠. 그래서 T-929라고 거의 뭐 아파치급이다 라고 하는 이 공격 헬기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제 엔진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공장을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거 빨리 만들어서 또 전 세계에 또 보여줘야 되고 에르도안 대통령 국뽕 마케팅 또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키질렐마 제트 무인 전투기죠. 이거 아나돌루 항공모함에 탑재시켜서 중동 국가들에게 마구마구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 키질렐마 그리고 아나돌루 항공모함 이 세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데 그들에게 마구마구 매력 공세를 해서 이 항공모함과 키질렐마 무인 전투기 이 패키지를 대량 판매할 생각이었는데 이거 엔진을 생산 설비를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3조 원어치나 판매가 될 이 아킨시 무인 공격기 이거 3조 원어치 주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서로 독재자들끼리 나누어 가질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요. 그런데 이거 엔진 공장 파괴시켜 버렸어요. 다 한 공장에서 만드는데 그걸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왜 그랬냐? 이 공장에서 우크라이나 군에게 지금 기여하는 바는 뭐냐? 밀24 하인드 공격 헬기 그리고 밀8 힙 기동 헬기 이 엔진들의 정비를 맡고 있어요. 아니 그 엔진 정비 공장 때리는 바람에 이 튀르키예에 이렇게 많은 엔진을 공급하는 튀르키예가 지금 당장 빨리빨리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이 엔진 설비를 부숴버렸으니 튀르키예가 열받겠죠. 병법에 우리 편 많이 만들고 또 적은 될 수 있으면 적게 만들어라 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튀르키예 같은 이 중요한 국가를 계속 감정을 건드리고 있는 러시아는 전쟁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집요한 요청과 여론의 압박에 독일이 입장을 선회하려는 모양입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미사일 공여를 준비 중이며 미사일 공여에 앞서 몇 가지 제약을 강화하기 위한 개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독일 정부가 그동안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타우러스 KPD-350 공대지 순항미사일 우크라이나 공여를 거의 결정했으며 현재 정치적 파장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제약 장치들을 만들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8월 8일 리포트했습니다. 동유럽 방산 소식통들을 중심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번 소식은 지난 7일 나토 파견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예호르 체르네우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의원에 의해 처음 제기됐는데요. 체르네우 의원은 독일 의회에서 타우러스 미사일 우크라이나 공여 문제를 논의했고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라고 전해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독일 의회에서 내각을 설득 중이며 공식적인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라며 타우러스 공여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는데요. 방산 소식통들 사이에서도 독일이 타우러스 미사일 공여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독일의 이번 결정은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과 자민당의 강력한 압박과 3인당 내부의 타우러스 공여 여론 확대에 따른 것인데요. 안드레아스 슈바르츠 3인당 의원은 과거에도 시간만 끌다 결국 레오파르트 전차를 공유했는데 이번에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라며 내각의 타우러스 미사일 공유를 결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숄츠 총리도 현재는 타우러스 미사일 공유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미국의 동의와 기술적 제약을 선결 조건으로 걸고 이 문제와 관련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은 타우러스 미사일의 사거리를 줄이고 러시아 영토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지오 펜싱 기술을 적용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러한 개조 작업을 마친 타우러스 미사일은 영국과 프랑스가 공급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300km 이내의 사거리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우러스는 스톰 섀도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고성능 탄두를 갖춘 미사일로 파괴력이 매우 뛰어난 미사일인데요. 과연 우크라이나가 이 미사일을 확보해 반격 작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군도 많이 가지고 있는 타우러스, 이게 스톰 섀도우보다 더 뒤에 나왔고 또 스톰 섀도우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왜냐? 스톰 섀도우는 일반 탄 그리고 확산탄, 집속탄이죠. 이런 탄두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관통탄이 있어요. 관통탄. 그래서 줄여서 메피스토라고 부르는데, 메피스토 이제 파우스트에 나오는 악마 이름 아닙니까? 그 메피스토 탄두, 이게 여기 이 초록색, 여기에서부터 뒤에 검은색 이 파이프 같은 것까지 전부 다 탄두예요. 강화 콘크리트 1.5m 이상을 뚫고 들어가서 폭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 지휘 벙커 이런 것들에 뭐 아주 효과적이죠. 그래서 또 이를테면 케르치 대교의 교각 이런 것들 그냥 뭐 부숴버릴 수가 있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타우러스 미사일을 독일이 600발을 생산을 해서 150발만 실전 배치를 했고 450발은 치장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이 야, 그 치장형 창고에 넣으면 뭐하냐? 줘라,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이러는데, 또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레오파르트 전차 그렇게 줘라 하고 우크라이나는 달라달라고 하는데 안 준다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버티다가 결국 남들이 주고 나서 뒤에 주니까 욕만 먹었지 않느냐? 주고 욕 먹었지 않느냐? 이번에도 지금 영국과 프랑스가 먼저 스칼프와 스톰 섀도우 주고 우리에게 지금 이제 그거 다 떨어져 가니까 우리에게 좀 달라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 주고 욕 먹을 짓 하지 말고 필요할 때 줘라 라고 지금 야당에서 먼저 주장을 했고 이제 여당에서마저도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숄츠 총리가 줄까? 그런데 장에 또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미국이 압박을 해서 주는 것처럼 미국이 허락해야 된다. 미국 당연히 허락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명분을 가지고, 그리고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 안 되니까 지오 펜싱, 순항미사일은 지형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지형 대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날아가고 있는 이 코스, 그리고 지금 날아가면서 바라보고 있는 이 지형하고 미리 내에게 입력되어 있는 이 지형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아 맞아 오케이 하고는 이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미리 입력된 지형이 없으면 날아가지 못해요. 정확하게 타격 못해요. 이게 이제 지오 펜싱, 그 지형 정보를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본토의 지형 정보를 없애는 이런 지오 펜싱 기술을 적용하고, 사거리가 이게 지금 500km가 넘으니까 이거 뭐 모스크바 때리면 큰일 나죠. 독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거리를 스톰 섀도우처럼 300km로 줄인 이런 다운그레이드 버전으로 만든다. 즉 지금 현재 그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정치적으로 러시아에게 우리는 주고 싶지 않았는데 미국이 주라고 압박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지 마. 이제 이런 어떤 명분만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타우러스가 공개가 되어서 타우러스가 실제 이제 활약하는 것을 보면 정말 관통을 얼마나 하는지, 또 위력은 얼마나 되는지, 탄두 중량이 스톰 섀도우보다 약간 커요. 스톰 섀도우는 탄두 중량이 450kg, 이 타우러스는 480kg. 그래서 이 타우러스가 활약하는 걸 보면 우리 한국군 대량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야, 니들 저렇게 당한다. 까불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대리 어떤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이 타우러스의 활약상은 그야말로 우리가 관심을 더욱 크게 가지고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우러스 많이 공개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